자, 문제는 이제 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3번이 좀 그나마 쉬웠어요. 예, 재밌는 사례네요. 우리 중국집 가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항상 고민하죠. 둘 다 먹을 수 없다면, 예, 하나를, 예, 먹을 건데요. 예, 이 친구가 어떻게 고민했는지 보겠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중에 하나를 먹어야지. 그런데 짜장면을 먹는 것과 짬뽕을 먹는 것의 기회비용이 7,500원으로 동일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짜장, 짬뽕. 짜장은 이제부터 짜라고 쓰고요. 짬뽕은 짬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편익과 기회비용. 기회비용에는 명시적 플러스 암묵적이 있다. 항상 생각을 하고요. 자, 기회비용이 짜장을 먹는 것과 짬뽕이 먹는 기회비용이 7,500원으로 동일하다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힌트가 뭐죠? 짜장면 메뉴 가격이 4,500원이고요. 짬뽕 5,000원이네요. 그러면 짜장의 명시적 비용이 4,500원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4,500원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 그러면 3,000원이라는 거죠. 자, 7,500원은 짬뽕의 명시적 비용이 5,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5,000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2,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500원 요 위치는 명시적 비용이고요. 이건 암묵적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짜장의 편익과 짬뽕의 편익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특히 이 부분 3,000원. 자, 짜장의 암묵적 비용이 3,000원이다라는 말에 갖는 의미가 뭐죠? 짜장의 암묵적 비용이 3,000원이다라는 말은 다른 대안, 즉 짬뽕의 편익에서 짬뽕의 명시적 비용을 뺀 거. 짬뽕의 편익에서 짬뽕의 명시적 비용 뺀, 즉 짬뽕의 명시적 순편익이죠. 이 짬뽕의 명시적 순편익이 3,0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짬뽕의 명시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짬뽕의 명시적 비용 5,000원이죠. 여기 5,000원. 예. 그러니까 이거 짬뽕의 편익은 이게 5,000원이니까요. 이게 3,000원인 거예요. 짬뽕의 편익에서 이 x로 놓고 x-5,000원은 3,000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짬뽕의 편익은 8,000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짬뽕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짬뽕의 암묵적 비용이 2,500원이다 라는 말은 짜장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아쉬움이 2,500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짜장을 먹었을 때의 아쉬움은 짜장 먹었을 때의 편익에서 짜장 먹었을 때의 명시적 비용을 뺀 거예요. 그럼 짜장의 편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짜장의 명시적 비용은 알 수 있어요. 짜장의 명시적 비용은 4,500원. 이 값이 2,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의 편익은 얼마입니까? 7,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럼 다 했네요. 그러면 짜장의 편익은 7,000원이고요. 짜장의 기회비용은 7,500원. 기회비용이 더 크네요. 짬뽕의 편익은 8,000원이고요. 짬뽕의 기회비용은 7,500원.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짬뽕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볼까요? 기억의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가진다. 예, 짜장의 순편익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경제적 순편익입니다. 순편익은 편익 마이너스 7,500원.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 즉 7,000원 마이너스 7,500원 마이너스 500원. 맞는 말이네요. 니은의 암묵적 비용은 3,000원이다. 즉 짬뽕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짬뽕의 암묵적 비용은 2,500원이 되죠. 틀렸다. 니은의 편익, 즉 짬뽕의 편익은 짜장의 편익보다 1,000원이 더 크다. 짬뽕의 편익은 짜장의 편익보다 1,000원이 더 크네요. 맞다. 짬뽕의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5,000원은
짜장의 암묵적 비용. 짜장의 암묵적 비용 얼마입니까? 3,000원. 보다 작다? 아니죠. 크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개념을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암묵적 비용, 충분히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으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한번 1번으로 가볼까요? 그림에 나타난 갑을의 선택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갑이 이어폰 A가 8만원인데요. B가 10만원인데요. A를 구매하겠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갑은 왜 A를 구매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A의 경제적 순편익, 있겠죠? 자, A의 경제적 순편이 있고요. B의 경제적 순편이 있겠죠. 아마도 A의 경제적 순편익이, 갑은 양의 값을 얻었겠네요. 즉, 요거는 음의 값을 얻었겠죠. 그래서 A를 구매했겠죠. 을은 B를 구매했어요. 음이고, 이거 양이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어폰 A의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개념 보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 요 부분만 좀 지우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억하고요. 즉 갑은 A를 선택했고요. B는 을은 B를 선택했다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그 A의 8만원이라는 이 수치는 이어폰 A의 그 명시적 비용이 8만원이고요. 8만원. 자, B의 명시적 비용 10만원입니다. 자, 갑이 A를 통해서 느꼈던 편익이 있겠고요. 을이 A를 통해서 느꼈던 편익이 있습니다. 갑이 B를 선택했을 때 느꼈던 편익이 있고요. 을이 B를 선택해서 느꼈던 편익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암묵적 비용을 더해 봅시다. 암묵적 비용을 더한 값이 얼마가 있는데, 그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의 합, 즉 기회비용이 편익보다 작았기 때문에 선택했겠죠. 여기도 암묵적 비용이 있겠죠. 그 얼마가 있겠죠. 이 값이 편익이 작았기 때문에, 즉 기회비용이 더 컸기 때문에 B를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갑이 A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이 뭐죠? 그렇죠. 갑이 A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B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편익에서 B의 명시적 비용을 뺀 거죠. 자, 요거는 B의 편익에서 B의 명시적 비용 10만원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기억, 갑의 A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8만원이다. 갑이 A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8만원. 맞네요. 맞습니다. 을의 B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기회비용보다 크다. 자, 을의 B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 자, 암묵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 우선 명시적 비용은 10만원이죠. 자, 암묵적 비용은 뭐가 될까요? 암묵적 비용은 을이 A를 선택했을 때의 편익에서 A 선택의 그 명시적 비용, 즉 8만원을 뺀 거죠. A 선택의 편익에서 8만원을 뺀 값이
을이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인 거죠. 자, B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기회비용보다 크다. 이거는 개념을 알면 쉽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이니까, 자, B의 명시적 비용이 10만원이니까 당연히 기회비용은 더 기회비용이 암묵적 비용보다 컸겠죠. 즉 암묵적 비용은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명시적 비용이 있으니까. 명시적 비용이 지금 양수값을 가지니까 틀렸다. 갑의 경우 A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B 선택에 따른 순편익보다 크다. A 선택에 따른 경제적,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경제적 순편익입니다. 자, 갑의 경우 A 선택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은 B 선택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보다 크다. 그러니까 갑은 A를 선택했겠죠. 이건 맞는 말이죠. 보기는 참 쉽게 나와 있네요. 자, 니을 갑니다. 을의 경우 B 선택에 따른 편익에서 A 선택에 따른 편익을 뺀 값은, 자, B 선택에 따른 편익, A 선택에 따른 편익을 뺀 값은 2만원보다 작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을이 B 선택에 따른 편익은 얼마죠? 자, 을이 B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같겠죠. 즉, 을이 B 선택의 편익은, 자, 을 입장에서 항상 무조건 10만원 플러스 A 선택의 편익 빼기 8만원보다 같네요. 자, 그러면 B 선택에 따른 편익에서 A 선택에 따른 편익을 빼라고 했으니까 넘겨봅시다. B의 편익 빼기 A의 편익은 2만원보다 크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2만원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해야 되겠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알면 문제 쉽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그림에 나타난 갑의 선택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갑이 겨울 스포츠 여행 갈까, 온천 여행 갈까, 미식 여행 갈까,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자, 이 홈쇼핑에서 가격이 나오네요. 아, 이건 뭐죠? 각 여행이 주는 명시적 비용이죠. 자, 갑이 말합니다. A, B, C 모두 가고 싶지만 이번 겨울 여행은 A로 선택했다. 자, 갑이 합리적이라고 다 가정합니다. 자, 그럼 합리적이라면, 자, A 대안이 있고요, B 대안이 있고요, C 대안이 있어요. 자, 편익 있고요, 명시적 비용이 있고요, 암묵적 비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를 선택했습니다. A 선택의 명시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명시적 비용은 다른 색깔로 40만원, B 선택은 25만원, C 선택은 30만원 이에요. 자, 그런데 갑은 왜 A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A의 편익이 이 두 값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선택했겠죠. A의 편익이 뭔지 모르지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값보다 크니까 선택했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갑니다. 명시적 비용이 가장 작은 여행 상품을 선택했다. 명시적 비용이 가장 작은 여행 상품은 뭐죠? B죠. B를 선택했다. 아니죠. A를 선택했으니까 틀렸다. A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가진다. 그렇죠. 특별한 말을 해서 경제적 순편익입니다. 경제적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지니까 A를 선택했겠죠. 맞는 말이다. B 선택에 따른 편익은 A 선택에 따른 편익보다 크다. 자, B 선택에 따른 편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B 선택에 따른 편익은 뭔지 모르죠. 자, B의 편익 25만원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죠. 그럼 이 암묵적 비용이 뭘까요? B 선택하면 뭐가 아쉽죠? A와 C. 그 중에 뭐가 더 아쉽죠? A를 선택했으니까 A가 더 아쉽죠. 그럼 A의 아쉬움의 가치는, 자, A의 편익에서 A의 명시적 비용 뺀 거죠. 즉 명시적 순편익이죠. 근데 B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럼 이렇게 작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A의 선택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해보면 A의 편익 마이너스 15만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B 선택에 따른 편익이 A 선택에 따른 편익보다 큽니까? B 선택에 따른 편익을 우리가 예를 들면 20이고요. A 선택에 따른 편익은 뭐 한 40, 4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40 마이너스 15 하면 25가 되죠. 25가 20보다 더 크죠. 이것도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A 선택에 따른 편익이 40과 B 선택은 20이라도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리얼 B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C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작다. 자, B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얼마죠? 25만원 플러스 A 선택 편익 마이너스 40. C 선택에 따른 편익은 또 이렇게 됐겠죠. 그럼 C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30 플러스 뭐가 더 쉽죠? A를 선택했으니까 A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이렇게 아쉽죠. 그러면 같고 그럼 어디가 더 큽니까? B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A 선택보다 작네요. 네, 맞는 말이네요. 답은 니은과 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